네, 마감 스포트 시작 전에 오늘 오후를 가르는 뉴스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판에 준비한 소식은 2차 전지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지금 중국의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서를 길게 냈습니다. 한 30페이지짜리를 전부 읽어봤는데 일단 지금 그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양극재 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원자재의 추세 하락이잖아요. 그런데 그 리튬 가격이 드디어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다. 이것이 좀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인 자극 심리를 준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LLF 같은 소재단 종목들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리튬 밸류체인 내에서 이 강공 리튬과 천재 리튬이라는 회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24년 실적 저하의 기저효과로 올해는 성장성이 강하게 찍힐 거다라고 내다봤거든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고객사로 LG 엔솔과 SK온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리포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셀 3사 중에서 LG 엔솔과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조금 더 비교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죠. 2차 전지단 시세 한번 확인하시죠. 2차 전지단 시세 보시면 사마 알루미늄부터 레몬, 그리고 에코앤드램,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처럼 좀 소재단 위주로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러한 소재단 외에도 장비나 부품 전체적으로 합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100가지가 넘어가는 것이 오늘 오후장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올해 연말부터 현대차 공장에 이족보행 로봇인 아틀라스가 투입된다. 현대차의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용화가 너무 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로봇이 올해 연말부터 생산 라인에 쓰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용화가 앞당겨졌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오후장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와 CATL이 전기차 대신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 급증할 거다. 배터리가. 그러면서 정말로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돌파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진 오후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의 시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로봇주 시세 확인하시죠. 로봇주 안에서 시세 보시면 이니텍과 유니트론텍, 로보티지 같은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콜로봇도 5%대 시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했던 시세는 조금은 반납이 되었다라는 점 챙겨드리고요. 다음 주에 GTC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주 쪽은 조금 이번 주에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 연준에서 지금 3월에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다만 연내에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 집중을 받은 쪽이 바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성장주단인데요.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개별 이슈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강합니다. 최근 들어. 그런데 오후장에는 알테오젠도 상승부를 켜냈고요. 그 외에도 시총 상위 안에서 삼천당 제약이나 휴젤,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성장주 안에서는 2차 전지주 그리고 로봇주가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유리기판도 함께 움직이면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 안에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대화제약이고요. 그다음 애니젠도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계속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FDA 사전심사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암 항암제인데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을 해서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 시세 한번 보시면 오늘 올라가는 상승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제약바이오 시세 한번 볼까요? 자, 대화제약이 지금 상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28% 상승 구간에 들어갔고요. 알리코제약도 8.9%대, 이외에도 바이오솔루션 말씀드렸던 휴젤 같은 종목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최근 들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 스퍼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파마리서치가 국내에서 국산 울세라를 만든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파마리서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리쥬란 힐러를 만드는 업체죠. 그것만 해도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는데 울세라 만든다면 정말 조금 더 탄력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서는 클래시스와 원택이 현재 집중을 받고 있고요. 현재 미용기기주들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주 안에서 히온스 글로벌이 또 오후장에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급등, 파마리서치가 31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용기기 최근 들어 APR도 미국 매출 기대감 급증하고 있죠. 3%대의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지금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마감 스퍼트 이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 보건데 사실상 혼조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다시 좀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좀 더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상 뭐 미사일 얘기가 좀 오가게 되면서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복잡해진 시장 분위기도 읽혀지는데요. 하나씩 저희 주제 통해서 이야기할 거리들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나누고 싶은 쪽은 바로 이쪽입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충전은 완료된 건가? 사실상 에코프로 BM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지금 2차 전지단에서 움직임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지러운데 2차 전지가 잘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의 특징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좀 가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적인 성격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 2차 전지 본업적 모멘트를 챙겨봐야 하는 건지 그 부분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 오늘 여의도에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쪽에서 워낙 가격이 내려 있었던지라 뭐 반응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 성격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본업적 성격이 더 큰 겁니까? 본업적인 성격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이 나왔었고 네. 악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늘 반등이 나올 때마다 본업적으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된 거 아니냐, 이제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런 의견들은 다시 한 번 더 빠지게 됐을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다시 한 번 더 쑥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관련돼서도 사실상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전년도에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최소한 하반기 때 어느 정도 국내 2차 전지의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럽 쪽에서에 대한 이런 시장의 확실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시장 내에서 사실상 시가총액으로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사는 데 있어서 매수에 대한 관점 혹은 아니면 빈집털이로서에 대한 매수에 대한 관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2차 전지는 시장을 받치는 정도의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언급 주셨는데, 사실 말 많고 탈 많은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단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5% 가깝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어떤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을지 싶습니다. 신유진 부장님, 에코프로 BM, 뭐 사실상 코스피 이전 뭐 못 간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또 빠지나 싶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 올라오는 쪽이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펀더 자체를 논하고 본다면 지금 자리의 매력도는 있는 건 맞습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좀 비슷한데요. 바닥권에서의 지금 움직임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아직 뭐 이렇다 할 수급면에서의 특이점이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오르거나 뭐 국내 주식장이 반등할 때 이럴 때는 오를 수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뭐 매수 매도를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고요. 신규 매수로 미리 들어가 있기에는 뭐 타 섹터에 더 강하게 갈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을 수 있어서 좀 더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길게 보면은 지금 담고 뭐 기다려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뭐 다른 섹터들의 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르는 건 그때 가서 그때 따라잡아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에코프로 BM이 지금 가수급상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단기 수급에 맞춰서 움직일 뿐이라는 한정을 주셨다라는 점 두 분 모두 공통의 의견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립 의견으로 두 분 모두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확인하는 쪽으로, 더 확인이 필요한 쪽으로 에코프로 BM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나타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브로드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에이지까지, 그러면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건가? 근데 이 논의가 오늘 처음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더해서 TSMC 실적도 방금 전에 여러분 속보로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물론 YOY로는 좋지만 MOM 기준으로서는 두 자릿수 때 밀려났습니다.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실상 경쟁자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싶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 관점 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인지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송태영 과장님. 전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많은 부분 풀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TSMC에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한 좀 그런 MOM 쪽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TSMC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대로 2등 지위가 더욱더 공고해지냐,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업황의 둔화로서 시장에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결코 좋은 내용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2차 전지와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확률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삼성전자 하면은 레거시에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레거시가 과연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중국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얼마만큼이나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결국은 전인대에서도 이구환신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물론 그 이구환신이 시장에서 기대한 것 대비에는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적인 측면이라 이런 부분이 이미 많은 부분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기간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은 결국은 레거시에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자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혁신 혹은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언젠가는 따라잡겠지 이런 부분에 막연한 부분이 조금 더 많았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캐패시티를 증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에이직 관련돼서도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 마벨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파이를 전반적으로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고객사로 지금 이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에 대한 발걸음은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높은 수익률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소극적인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극적인 매수 대응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늘 글로벌 시장에서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써줄 수 있는 카드가 되냐 그게 진짜 눈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인 포지션까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기대감 영역으로서 가능하다라는 점을 언급 주셨네요. 자, 우리 신유진 부장님께서도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쭉 주셨는데 현재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 정도의 자리는 똑같이 전략 유지합니까? 네, 물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여전히 똑같고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좀 사다가 다시 순매도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뭐 아직은 개인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수급 주체가 없는 게 맞긴 하고요. 뭐 아무래도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이제 유의미하게 상승할 텐데 거기까지는 일단 이번 주가 좀 고비일 거로 보는데요. 이번 주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탄핵 여부에 대한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불확실성으로 작용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방향이 정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 또한 이런 정치 이슈랑 뭐 미국 물가 부담 이런 여파로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고민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국내 정치 이슈가 잘 해결된다면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수급 면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의미한 외인 기관 수급까지 정말 바라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거래일 연속, 뭐 거의 7거래일 연속 기관은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이 지금 사자를 나타내고 있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한 부분이라도 이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포지션이 변경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 뷰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으로 정리 내려보겠습니다. 자, TSMC 실적까지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계속 지켜볼게요.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PIE입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시장에 꽤 계셨던 분들이라면 PIE 하면은 율기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AI를 품은 공장 자동화라고 해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고 다시 추세를 돌려 세우려나 싶습니다. 사실 전 거래일에 한번 매물 소화가 있었고 오늘 다시 올라가는 양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율기판이랑 같이 언급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사실상 유리기판 그리고 AI 자동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나가는 것들 재료가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이 주는 의미가 요즘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수급적인 플레이로서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은 시장이 뚜렷한 주도주라는 게 지금 부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신규 상장주라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이 전수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포 관련된 부분에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도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한다는 점. 그런데 그 고객사가 대부분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전고체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멘텀적인 요소가 충분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단순 5에서 10% 정도의 매매로서는 활용도가 높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다중적인 이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종목보다는 한 가지 모멘텀을 정말 대장적으로 뚜렷하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PIE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묻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멘텀 안에서 과연 하나라도 대장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고 요게 좋고 이게 안 좋을 때는 결국은 안 좋은 요소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빠진 요소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거래대금 순위로 봤을 때 상위 18위에 PIE 올라와 있고 1,500억 정도 거래대금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복수적으로 모멘텀이 다량으로 갖고 있지만 오히려 낭중지추 종목을 고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신우진 부장님, 그렇다면 PIE가 그냥 신규 상장주로서 오늘 이렇게 거래가 들어온다 정도로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는 종목에 있어서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조금 비슷한 의견일 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2배 정도 올라 있는데, 상장 당시에 이제 유통 물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좀 약하게 시작했던 거로 보이고요. 이후 주가 꾸준히 오르면서 이제 상당 부분 오버행은 좀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되곤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물량도 꽤 되긴 하지만 대부분 특수관계인 물량이 많아서 수급에 뭐 엄청 크게 영향 줄 거로 보진 않는데요. 지금 상장한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1개월 락업 물량은 좀 나왔던 거로 보이고, 이제 3개월 물량까지 소화하면은 뭐 실적하고 모멘텀에 따라서 뭐 우상향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버행 1개월물 소화 이후에 거래량 다시 붙으면서 현재 추세선 유지하면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직전 고점인 뭐 14,400원 부근 돌파하면은 뭐 신고가 경신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좀 빠진다면은 다시금 이전의 직전 저점 수준 9,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등락 추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전방이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AI 솔루션, 전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도 조금씩 발생할 수 있어 보이고요. 2차 전지 영역도 캐파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실적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 대부분이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잖아요. 네. 보통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좀 어느 정도의 뭐 화장 같은 그런 개념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은 잘 업데이트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상장주가 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트레이딩 쪽으로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는 것은 있다. 다만 정고 라인까지 잘 보면서 해야 되고, 중립 의견으로 두 분 의견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의견이 진짜 잘 맞으시네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엔진주들의 움직임이 좀 불을 뿜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등장한 보고서는 조선주 쪽에 있어서는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또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진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거 맞는지, 엔진은 조선주와 다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맞는지 얘기 나눠볼게요. 송태용 과장님, 재미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엔진은 사실상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걸 써야 하는 상황인 거고,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조선의 심장이긴 한데, 조선주가 이제 좀 만약에 꺾이는 건가 싶은 마음속의 컨센이 자리 잡아도 엔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조선이 꺾였는데 엔진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조선이 살아있는 안에서 엔진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하위 섹터로서에 대한 부분이 발휘가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선이 계속적으로 끌고 왔었고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에 대한 시선을 이제 LNG에서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엔진 쪽으로 지금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엔진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보고서가 인데스하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돼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엔진에 대한 부분이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조금 약하게 흘러나왔던 부분이 요 근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시장 내에서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사실상 보게 되면 이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엔진 그리고 STX 엔진 요 세 가지밖에 없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STX 엔진은 사실상 3순위로서 가장 선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을 테고, 그에 비해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HD 현대마린 엔진이 가장 이런 부분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캡티브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현대미포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엔진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예전 대비 훨씬 더 친환경 엔진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훨씬 더 많은 부분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ASP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논리까지도 어느 정도 조선과 결이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52주 신고가를 오늘 이제 부근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D 현대마린 엔진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관점이신 거예요? 조선이 끝나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마린 엔진도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끝까지 이 수준을 유지를 해준다.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상 한화엔진도 지금 박스권 상단 노크 중이거든요. 계속 같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신효진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엔진주가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조선주 다음 선택지라면 조선과 상관없이 엔진주의 강세를 어디까지 우리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선주 섹터 전체와 같이 가는 거지 별도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오늘 뭐 실적 개선 기대감 리포트도 있었고 굉장히 크게 상승 중인데 기존 STX에서 현대 조선 그룹주로 오면서 캡티브 물량의 성장세가 가파를 거로 예상됐었었죠. 다만 이제 수주랑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 컸었던 건 아닌데 이제 향후 몇 년간의 성장 가시성이 좀 더 많이 커진 데다가 높은 마진율도 계속 될 거로 보이면서 오늘 크게 올랐고, 이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다시 커질 수 있고 전방 또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조선 대형주 센티멘트가 뭐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좋은 모습은 이어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다시 터지긴 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우상향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오늘 뭐 매수에 같이 동참하기에는 조금 저는 무리는 있어 보이고요. 뭐 무언가 단기 이벤트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실적 기대감 때문에 20% 가까이 오른 점은 당연히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어 보이지만 조선 섹터 자체가 최근 주도주로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 섹터로의 순환매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주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매수 접근할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그럴 때 다시 좀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2,500억 가량의 거래 대금이 터져 나오는 HD 현대 마린 엔진.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뷰는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이쪽 또한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방사는? 이라는 부분이에요. JP모건에서 코리아 디펜스에 대한 전체 목표 주가를 일찍 상향시키게 됐고요. 그중에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여의도에서도 오늘 100만 원 TP 상향한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화 시스템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상 방산과 뭐 위성통신까지 더해진다면 한화 시스템이 또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전거래일도 그랬는데요. 밑으로 눌렸다가 아래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한화 시스템이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더 기대해도 괜찮은가? 점수 주신다면요, 과장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사실 방산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보다
그 이전에 조금 못 움직였다가 요 근래 이제 그것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시스템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항공우주도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도 일부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하나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본업에 대한 모먼트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더욱더 붙일 수 있다. 그러한 점은 하나시스템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산이라는 부분 섹터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6,000원부터 강력하게 움직이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4만 원까지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에 대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고하게 이 고점 영역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의 또 투자 스타일대로 데이로 하실지 아니면 쭉 끌고 가실지 선택이 또 나눠질 수 있겠는데 긍정의 뷰시네요. 궁금합니다. 한화 시스템. 조선처럼 쭉쭉 잘 갔었던 게 방산이기는 했었고 그리고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늘 그래서 한화 그룹 액팅도 나왔었는데 부장님은 어떠세요? 한화 시스템이요?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신고가 찍으면서 우상향 중인데 새로운 주도 영역이 될 수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요. 방산 섹터에 대한 부담감과 필리조선소 손실 등 실적 부담도 같이 있긴 하지만 이제 항공 쪽 붙으면서 새로운 테마,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나 그룹주 대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하나 시스템도 다음 타자까지 될 수 있어 보여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붙었고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면서 당분간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갈 여지가 커 보이고요. 그래프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조정받을 때 기회로 보고 조금씩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최근 이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이슈로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인공위성 스타링크 지원 중단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쟁사 원앱 최근 뉴텔색 합병됐죠. 네. 거기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럽판 스타링크로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광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이 그쪽 관련된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 이력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쵸? 관련해서 스타링크 관련한 그 원앱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하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스토리성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 모두 긍정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도 스몰 뉴스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많이 밀려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다시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성장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로 확장해서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로보티즈가 오늘 먼저 꿈틀거릴 수 있었던 건 리포트 발이기도 했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거의 사실상 로보티즈의 매출은 액추에이터에서 한 90% 넘게 나오고 있더라. 실적 가시화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로봇주는 주도주가 여태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우리가 계산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좀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로보티즈가 오늘 나왔던 레포트 내용을 보면은 크게는 달라진 점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시켰던 레포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사실상 일본의 업체 대비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이런 논리와 함께 이제 빅테크랑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로보티즈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 구조였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오늘 사실상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로봇의 대장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러져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대체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있어서 조금 작은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심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중립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의견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시선이 조금 엇갈릴 수 있겠네요. 신 부장님께서는 로봇주,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다른 쪽 매력적인 섹터도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로봇은 없나요? 있나요? 로봇 있죠. 있습니까? 네. 예. 네, 오늘 뭐 최근 조정 이후에 좀 거래량 증가하면서 수급 다시금 붙고 있는데 전 단기 이평선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상승률 좀 열어둬도 될 거로 생각되고요. 아직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느는 건 아니고 뭐 개별 이슈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의 한계가 좀 있겠지만 좀 더 그래 하락보다는 업사이드 쪽 열어두고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와서 좀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격도도 좀 좁혀졌고 본격적인 수급이 붙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면일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로봇 기업들 대부분이 밸류에이션 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전방의 우호적인 상황과 뭐 올해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 가능성이 여전히 커 보여서 뭐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의 수급에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커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앞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로보티즈까지 저희 정리해 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공 투자의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